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아침 9시 4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급등했습니다. 재료가 있었기 때문인데 영국에서 감세한 대부분을 철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금융위기 우려를 금융위기 씨앗 두 가지가 있었죠. 지금까지 하나는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하나는 은행 재정 건전성 우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 시장의 금융위기 씨앗으로서 당장 눈에 띄는 명목적인 악재였단 말이에요. 당장 눈에 띄는 명목적인 악재, 눈에 보이는 악재, 표면적인 악재였단 말이죠. 근데 어젯밤 이거 해결됐죠. 1번 해결된 거라 봐야 되겠죠.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이거 왜 났었습니까? 지난주에 잘렸던 그 영국 재무장관 그리고 지금 영국 총리 그 사람이 영국 감세안을 내놨는데 그 감세안 때문에 파운더가 급등하고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연기금 펀드들이 뭐 마진콜 사태가 나고 영국 디폴트 우려 이런 게 일제히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영국 감세안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감세안이 철회됐다고 하니까 시장이 상승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악재가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정말 하루하루 정신이 없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솔직히 이슈가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미국의 그냥 긴축이란 흐름에 따라 그냥 시장이 거대하게 그냥 흘러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이 이제 하나씩 좀 생기긴 시작했어요. 이슈가 이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요즘은 이슈 하나 나오면 오르고 이슈 하나 나오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예전과 좀 그 시장의 성격이 좀 약간 뭐 바뀌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전 같으면 진짜 이슈가 FOMC 회의나 뭐 물가 지표나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이슈들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이슈들 좀 잘 지켜보긴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악재가 하나가 해결된 셈이니까 시장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적인 악재죠. 표면적인 악재. 근본적인 악재는 뭡니까? 이 영상 아래 써 있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거, 또 그리고 미국의 긴축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시장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시키고 있는 1년 넘게 하락했나요? 하여튼 그 근본적인 악재죠. 근본적인 악재가 해결돼야 뭐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일 겁니다. 혹은 시장이 아예 투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하여튼 어젯밤에 뭐 그래가지고 뭐 달러도 뭐 급락하고 당연히 안전자산들이 이제 맛이 갔겠죠. 그죠? 달러도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뭐 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아무튼 원달러 환율 쌍고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쌍고점 가능성 없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뭐 오늘 뭐 떨어졌다. 여러분들 그렇다 해도 별 소용 없어요.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졌더라도 쌍고점 가능성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정고점을 터치해서는 안 됐었어요. 근데 터치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쌍고점 가능성 없는 건 여전한 거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전히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거고 다만 이제 이 악재가 하나 해소가 됐으니까 당장 달러 강세로 가는 어떤 그런 건 조금 좀 속도가 좀 늦어지거나 좀 지연되거나 그러겠죠. 확실히 뭐 전고점 부근이니까 또 이런 일들도 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달러도 지금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호재가 나와서 달러의 상승을 주춤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뭐 자연스럽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달러는 계속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리고 나스닥 레벨 다운 이런 것도 아무튼 뭐 똑같습니다. 나스닥 중요한 지지선 붕괴됐으니까 레벨 다운 되긴 된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게 당장 이제 다시 중요한 그 지지선을 돌파한 척 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좀 오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지선을 한번 붕괴는 시켰었단 말입니다. 일단 한번 신호는 주긴 줬어요.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이걸 다시 돌파한 척 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긴 되는데 신호가 나오긴 나왔던 겁니다. 분명히.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시장이면 그런 자리를 붕괴시키지도 않죠. 시장이 약하니까 그런 자리를 붕괴시킨 거고 달러가 강하니까 뭐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간 뭐 일단은 이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 이슈가 좀 더 있긴 더 있어요.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게 영국 감세안 이런 거에 묻혀가지고 좀 잘 보이진 않은 뉴스긴 한데 재무부에서 국채 바이백을 한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호재이긴 합니다. 뭐 엄청난 호재까지는 아니고 이제 아무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소소한 호재이긴 하죠. 이게 뭐냐면은 미국 재무부에서
이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국채 바이백인데, 요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한 건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곳에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뭐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이 유동성 개선하는 조치예요. 유동성 개선하는 조치.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쉽게 말해 채권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 시장이 박살나니까 아무래도 좀 유동성 문제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무부에서 야, 우리 국채 바이백 해볼까라고 어젯밤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QE도 QT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QE도 QT도 아니죠, 그죠? 그냥 어떤 유동성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조치니까요. 이 중요한 건 뭡니까? 채권 시장에선 계속 그 QT 진행 중인 겁니다. 계속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대차 대조표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연준은 계속해서 QT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금리 인상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인플레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싶은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바이백을 한다고 해서 QT를 안 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계속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이 계속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튼 계속 QT 할 건데 유동성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국채 바이백이란 제도를 검토함으로 인해서 혹은 뭐 하거나 아니면 뭐 검토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유동성을 좀 도와주자. QT 더 하려면은, 그죠? QT 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 박살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QT 못 하니까 QT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긴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호재들이 뭐 아무튼 호재긴 호재죠.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시장이 어제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뭐 저런 뭐 호재들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중요한 저항을 다시 돌파한착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신호가 또다시 나온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속임수였던 게 됐던 거죠.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월 14일 날 상승이 속임수였네? 10월 14일 날 하락이 속임수였네? 라는 게 또다시 밝혀진 거죠. 여기에 맞춰서 또 그럼 대응해주면 됩니다. 양봉이 나왔네. 저항 어디지? 저항 3720 정도 저항이 있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다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S&P는 3580을 붕괴시킨 게 아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거 아니니까 강력한 일단 매수세 다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 어젯밤에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을 보여주는 바람에 단기적으로 쌍바닥 가능성이 다시 한번 생기긴 생겼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점이 한번 확 낮아지고 투매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뭐 엄밀히 따지면 기술적으로 저점이 낮아지는데 쌍바닥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 3580이라는 자리를 지금까지 어떤 종가상으로 혹은 시가상으로 붕괴시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쌍바닥 가능성 생긴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어떤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오늘 밤에 또 속임수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 어떤 또 신호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보시면 또 어제 시가 또 돌파한 작했잖아요, 그죠? 10월 14일 하락했더니 장대 음봉을 또다시 시가를 돌파한 작했으니까 또다시 이 10월 14일 하락세는 의미가 없어진 거라고요. 이 하락했던 이 강력한 매도세 전부 다 어제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소화는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저항이 어디 있냐? 지난번에 밀렸던 3720이라는 자리 돌파한착하면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 증시는 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당장 올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죠? 이 영국 감세안 이런 것도 해결이 되면서 일단 좀 오르려고 단기 쌍바닥에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냐, 그럴 수 있는데, 뭐 시장이 매일매일 뭐 이러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다고 장대 양봉 나왔는데 내일도 떨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봐야 될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피곤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증시가 신호를 주긴 주는데, 이게 어떤 우리 저 운전하다 보면 보이는 교차로에 있는 그런 신호등처럼 명확한 신호가 아니고, 이게 또 속임수도 있고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장대음봉이 나와서 하락 신호다라고 봤는데 다음날 그걸 다 되돌려 버리니까 상승 신호 다시 나온 거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1850 다시 돌파 한장 했으니까 일단 뭐 당장 아래쪽으로 볼만한 근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빠지겠다라고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1,250이 저항이고 그 위에는 이제 뭐 11,650 뭐 이런 자리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다시 올라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이제 아무튼 지켜봐야겠죠. 하여튼 단기적으로 일단 대폭락의 위험은 또다시 좀 많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지지선 놓고 몇 주간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봉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움직임의 의미가 굉장히 시장이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일단 매수 신호 나왔으니까 일단 더 올라가겠다는 신호로 보시고 일단 오늘 밤에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겠죠 아마도요. 근데 뭐 상승 못하고 또 못 넘어가면 또 분위기 더러워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전히 계속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단기 낙폭과대는 아닌데 2달 동안 빠진 게 분명히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어젯밤에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 보여드렸죠. 뭐 풋옵션들이 과열됐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평선 뭐 200일선, 50일선 뭐 그런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너무 높다든가 하여튼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빠진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감을 어떻게 소화할지 또 소화할 수 있으려나 또 하여튼 그런 거 보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세 나왔으니까 더 오른다라고 봐주고 거기에 맞게 또 대응하자고요. 하여튼 정말 시장이 좀 더럽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거기에 맞춰서 욕할 거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호재가 나와서 뭐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딴 거는 뭐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젯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그 모든 흐름들이 다 뒤집어졌죠. 뭐 당연히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급하게 안정이 됐을 거고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 그죠? 지지했었잖아요. 30일, 32자리 지지했었는데 붕괴됐죠. 계속 또 아래로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보시면 빅스 같은 경우 어젯밤 흐름으로 해서 그 보시면은 34에 대하고 일단 34자리에다 대고 어떤 쌍고점 이런 가능성을 좀 만들어낸 겁니다. 쌍고점 만들어낸 거죠. 더 아래로 죽을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아무래도 좀 안정화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것도 당연히 뭐 내려왔을 겁니다. 달러도 내려와서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 쌍고점 가능성 요렇게 뭐 생긴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 중장기적인 추세는 뭐 별 지장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있겠습니까? 또 뭐 봐야 됩니까? 뭐 영국 금리들 봐야겠죠. 영국 금리 보시다시피 전고점을 넘어갈랑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넘어가고 쌍고점 만든 그림이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쌍고점은 아닐 수 있는데 뭐 일단 대충 봤을 때 쌍고점 가능성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죽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금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일단 보는 입장이긴 해요. 네가 정말 약했으면 금리가 정말 아래로 떨어질 거면 전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여기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올라왔었던 피로감에 대한 조정을 지금 좀 거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전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연준도 금리 올린대잖아요. 뭐 그죠? 그러니까 뭐 지네들도 올라가겠죠. 하여튼 어젯밤에 뭐 어젯밤에 있는 이런 금리들이 이렇게 뭐 하락을 하면서 이 시장이 좀 급속히 좀 많이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아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뭐 여전히 굳건하네요. 어젯밤 제가 봤을 땐 금리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올랐네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아무튼 어젯밤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다시 이 중요한 라인을 돌파 한 짝 해갖고 이거 지지선 확인하고 있으니까 더 올라가겠다는 그림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금리는 어젯밤 그 이슈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네요. 그럼 이거 좀 잘 주목을 좀 해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그죠? 어젯밤 만약 미국 금리도 좀 많이 내려왔다면 그렇다면은 조금 좀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될 수 있긴 있을 텐데 미국 금리는 일단 굳건히 중요한 레벨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레벨업 된 거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역시나 그죠? 이게 빨리 내려와야 돼요. 이게 빨리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야 그나마 시장이 뭐 안정될 수 있다 그런 건데 이거 하락 추세 전환 언제 되겠어요? 이거 여전히 상승 추세인데다가 투매다운 투매도 없고 레벨업 했는데
더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뭐 이런 것만을 봐도, 이런 꼬라지를 봐도 어떤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셈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뭐 지지선 테스트하고 있다, 레벨업 되긴 됐는데 레벨업 하고 나서 힘드니까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최소한 급등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젯밤 뭐 시장이 반등하는데 뭐 다소 뭐 도움을 주긴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이 정도 봤고요. 저기 파운드화까지만 좀 볼게요.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일단 단기적으로 쌍고점 만드는 그림이고, 어젯밤에도 하락했으니까 뭐 확실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긴 한 모양입니다. 이슈가, 영국 이슈는 확실히 좀 해결이 되긴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인해서 시장이 뭐 하락 마감했다, 참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하면서 나스닥이 다시 중요한 지지선 돌파 한창 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저 이 지난번에 이 언제예요? 10월 14일 날 1850을, 이 10월 14일 날 1850을 붕괴시켰던 것은, 이건 분명히 근데 어떤 의미는 있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만큼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그런 신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되겠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르려고 합니다만은, 이 종가상으로 이렇게 1850짜리를 한번 이렇게 붕괴시켰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약하다, 시장이 영 힘이 없네, 이렇게 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신호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와중에 뭐 어젯밤에 달러가 좀 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재들은 어젯밤에 별로 흐름이 좋진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이런 거, 이 하락 추세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게 맞습니다. 뭐 지들이 뭐 200만 달러를 뭐 200만 배럴을 감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뭐 하락 추세인 건 분명하고요. 아무튼 이 원자재들 뭐 어떤 이런 뭐 공급망과 뭐 수요망을 둘러싼 이런 싸움들 있죠. 이런 싸움에서 뭐 러시아, 뭐 중국, 사우디 이런 친구들이 공급망을 쥐고 흔들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를 조져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파월 의장이 수요단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죠,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끌어내리는데, 이런 싸움에서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이들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중국이고 러시아고 사우디고 간에 다 소용없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원자재 가격들을 상승 추세로 돌리고 싶은데 시도를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이런 싸움에선 파월 의장이 이기고 있는 거죠. 근데 파월 의장이 이런 싸움에서 이기고 있긴 한데, 이거 파월 의장 이기는 게 지금 이기는 건 아니죠. 사실 이기더라도 지금 지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경제를 다 물 말아 먹고 있는데, 중앙은행장이 지금 이 싸움만 신경 써서는 안 되죠. 그죠? 이 싸움 말고도 중요한 다른 싸움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싸움에선 다 지고 있고 이거 하나 이기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젯밤인가 천연가스 같은 것도 하여튼 계속 급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원자재들 하락 추세인 거, 그냥 하락 추세가 뭐 딱히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아래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 지난번에 여기 한 거의 몇 주간 여기서 버텼던 자리인데 레벨 다운 된 거죠. 계속 아래로 간다라고 일단 봐주자고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신기해요. 증시는 그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원자재들이 떨어지다니 참 뭔 일인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독특한 상황에 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이 뭐 독일 증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잠깐 보자면은, 이 지금 이제 이게 한국 증시하고 좀 자리가 약간 비슷비슷한데요.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겠죠. 여기가 중요한 저항. 이 자리를 넘어가면 이제 그럼 탄력적인 반등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오늘 밤에 유로존을 좀 잘 보긴 해야 되겠죠. 뭐 이슈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좀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느냐, 그런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증시가 탄생하느냐의 여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 가까이 급락이냐 반등이냐를 가지고 계속 골아프게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자리를 넘어가는 증시가 처음으로 등장할지 여부를 오늘 밤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박스권 상단 자리에 오늘 아침에 터치를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들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나스닥이 좀 유달리 좀 약하긴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좀 올라오나 뭐 이런 느낌이니까
하여튼 이상하게 유달리 좀 이번에 미국이 좀 약하다는 느낌 드네요. 최근의 흐름만 보면, 한 최근 2, 3주 흐름만 보면 미국의 이 흐름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그죠? 뭐 보시다시피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전고점 자리, 어떤 박스권 상단 자리 터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 좀 잘 보자고요. 예, 넘어가면 이제 탄력적인 반등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면 이제 그나마 좀 따뜻한 겨울, 뭐 그나마 뭐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 한국 증시 넘어가기 전에 참 요 기사가 참 하나 나오더라고요. 증환펀드 10조 원이 재장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선이 흔들리면 쏜대요. 2000이라는 건 코스피 종합지수 기준이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물론 글쎄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이런 점이 어떤 하락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시장이 좋을 때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이야기 하면 이런 자리까지 보통 빠지긴 합니다. 이 귀신같이 이런 자리까지 꼭 가긴 해요. 약간 이런 게 공매도 세력들이나 어떤 하방 세력들한테 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기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뭐 목표치에 대한 그런 단서 이런 걸 일단 정부가 제공해 준 그런 단서니까 뭐 참고만 하자고요. 어, 반드시 뭐 이 숫자까지 뭐 가서 뭐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저 정도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숫자를 머릿속에 좀 넣어 놓고는 있자고요. 정부가 생각하는 뭐 어떤 가이드라인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자고요. 물론 이거 그다지 뭐 의미 없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시는 뭐 투매가 나오고 언더 슈팅이 나오고 슈팅성 흐름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뭐 2000부근까지 가면은 이게 하여튼 뭐 조용히 가겠어요. 하여튼 난리가 나면서 가지 변동성이 엄청 확대되면서 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2000이라는 라인에서 10% 20% 정도 막 슈팅으로 인해서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정도 숫자는 머릿속에 좀 넣어놓긴 하자고요. 보시면 실제 펀드 투입된 공매도 금리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바닥 라인은 이 정도 선이다라는 거 우리한테 일단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숫자에다 더해서 우리는 슈팅적인 요소까지 약간 고려할 필요는 있다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좀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뭐 당연히 뭐 상승하겠죠, 그죠? 미국 증시 급등하고 호재가 나왔으니까 상승하겠죠. 근데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보셔야 될 게 뭐냐? 57,000원 저항 돌파 한착하느냐? 뭐 이런 여부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57,000원에 대한 뭐 일단 저항을 의식하고 있네요. 일단 음봉 나오고 하락 중이니까 저항 의식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49만 원에 대한 저항을 다시 한번 뭐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49만 원, 47만 원, 뭐 박스권 뭐 이런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49만 원 근처에 일단 쌍고점을 형성하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하여튼 뭐 49만 원 붕괴되고 나서 뭘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뭐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독일 증시 보여드린 것처럼 294 이 정도 자리가 중요하더라고요. 294를 돌파한작하면 300까지 목표치 열리는 겁니다. 300까지 목표치 열리면은 300까지 짜불짜불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300까지 급등을 하지. 왜냐면 이 9월 26일 날그 지수가 8포인트, 7.5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이 자리 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막상 294 돌파한 척 하면 300까지는 또 속 시원하게 오를 수도 있다. 근데 아무튼 아직 돌파한 척 한 건 아니죠. 예. 이 박스권 상단 자리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못 넘어가면 또 끝이에요. 못 넘어가면 또 박스권으로 비리비리하다 또 죽는 겁니다. 아무튼 일단 294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 위쪽으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까지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이긴 한데 뭐 당장 뭔가 하긴 좀 부담스러운 또다시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완전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거냐, 뭐 아직 그런 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여튼 두 달가량 빠진 거에 대한 그런 피로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더 빠지는 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닌 뭐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그 눈에 보이는 거 신호만 그냥 그대로 딱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 나왔으니까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이니까 일단 뭐 그래 그럼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나 보다 하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뭐다?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 지속이니까
하락 추세가 뭐 계속 진행되니까 전략은 뭐겠어요? 큰 전략은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 다만 이제 당장 지금은 아닐 수 있지 않겠냐?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뭐 말씀드렸다시피 쌍고점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요. 뭐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뭐. 이런 그림입니다. 뭐 특별히 뭐 중요한 지지선 깬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 뭐 해결된 게 있어야 뭐 원달러 환율이 추세를 전환하고 뭐고 하죠, 그죠? 근데 계속 뭐 올라갈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